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IMF 때는 국가가 경제 위기이고 지금 경제 위기는 가계, 즉 국민이 돈이 없어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28년 전에 이제 국가 부도가 있었죠. IMF 정확히 1997년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거의 만 28년 됐군요, 벌써 세월이. 예.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일반 월급제기는 힘들었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이제 좀 기업을 거니거나 좀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좀 많이 엎어졌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좀 대출 가지고 여기저기 좀 사업을 많이 벌려놨거든. 근데 문제는 대출 받으면서 이제 은행에서 갚으라고 이렇게 독촉이었는데 못 갚게 되죠, 이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사업을 다 접게 되면서 좀 빚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사업했던 분들은 아버지가 이제 IMF 때 이제 망하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안 했던 분이면 막 엄청나게 힘들진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때 일반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제 뭐 다니는 직장이 잘리고 힘들었지만 사실 뭐 가정이 붕괴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때는 기업이 힘들었으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영끌 문화 같은 거 없었거든요. 그때는 뭐 집을 대출받아서 뭐 빚 갚고 하는 문화가 없었어요. IMF 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업들도 힘들긴 하지만 기업은 어떤 식으로도 버틸 겁니다. 기업들은. 사실 지금은 기업 걱정할 때가 아니야. 우리 자신부터 걱정해야 돼요. 왜냐? 지금 개개인들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개개인들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제 위기는 뭐 기업의 위기라기보다는 개인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개인들이 너무 힘들어. 일단 여러분 주변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그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분들은 오히려 월급쟁이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창업을 했을까? 내가 왜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가게를 차렸을까? 창업하면서 대출받는 건 언제 갚을 수 있을까? 왜 열심히 장사하는데 왜 매출이 안 올라올까? 그런 가게 사장님들 많거든요. 왜겠어요? 사람들이 여유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안 쓰는 거죠. 예. 여러분 번화가 같은 데 가보면 주말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좀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런 번화가 같은 데 있잖아. 뭐 서울 홍대나 이제 명동, 뭐 대구 동성로, 부산 서면 같은 데는 보통 먹는 장사보다는 보통은 옷 장사가 잘 돼야 돼. 예, 원래 이런 번화가를 상징하는 것은 패션이에요, 패션. 뭐 옷가게 같은 거, 아울렛. 원래 이런 것들이 잘 됐거든요. 그냥 먹는 거는 그냥 있잖아요. 이제 시내 구경하다 배고플 때 한 번씩 간식 먹는 게 다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그런 번화가는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옷을 안 사요. 사람들이 옷을 안 사 있습니다. 백화점 가도 옷을 안 사 입어. 그냥 먹는 데만 더 쓰는 거, 먹는 데만. 이거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제 번화가에 장사가 되는 곳은 이제 그런 간식거리 파는데 거기만 되고 옷가게는 거의 다 망했어요. 옷가게는. 그래서 홍대나 동대문 같은 데도 옷가게는 거의 전멸했어요. 옷가게 같은 데. 원래 홍대나 저는 이제 동대문 이런 곳은 음식점 유명한 곳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런 신발 가게, 옷 가게 이런 게 유명합니다. 이제는 그런 패션 잡화를 안 팔죠. 왜냐 안 팔리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왜냐 비싸니까. 온라인 더 싸니까. 그래서 그 번화가를 주로 이루고 있던 패션 가게가 싸그리 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남아있긴 하지만 몇 개 안 남았어.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가성비 따집니다. 맞죠? 뭐 음식 가격, 옷 가격, 기왕이면 최저가, 기왕이면 싼 거, 이런 걸 따집니다. 그래서 뭐 중고 거래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을 거야. 네. 사람들이 왜 중고를 살까? 새 거 사기 나은데.
뭐 새 거 사면 좋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새 거 사기에는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나가고 내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요즘에 스마트폰도 뭐 새 폰으로 바꾼 사람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좀 A급 중고로 바꾼 사람도 많이 있어요. A급 중고. 뭐 요즘에 폰 나온 지 2년 지나도 사실 요즘 나온 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폰 봐봐. 아이폰 솔직히 이번에 나온 세븐틴하고 뭐 피프틴하고 차이 없잖아.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새 폰 나와도 디자인적인 차이가 없을걸? 그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 이게.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많은 돈 쓰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여유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은 앞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도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더 힘들지 않을까. 예. 그러고 사람들이 좀 여유 자본이 없습니다. 여유 자본. 좀 저축 같은 거 많이 안 했어. 심지어 빚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좀 돈 관리 같은 걸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빚 있는 분들은 갖기 힘들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배달 주고 몰리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 배달을 왜 몰릴까? 가장 만만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할 데가 없다 보니까 자꾸 배달로 몰려. 근데 문제는 이제 배달만 해가지고 큰 돈 버는 얘기가 안 나오죠. 오히려 배달 끝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냐? 배달로 돈을 벌 수 있지만 예전만큼 못 버는 거죠. 왜냐? 배달 라이더들은 많아지는데 콜은 한정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아마 배달 음식을 줄이는 사람도 좀 있겠죠. 뭐 본인 좀 지갑 사정 안 좋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배달 음식을 좀 적게 먹겠죠. 아무래도 음식값도 올라가고 이제 기타 배달비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내년에 더 많이 체감하겠죠. 올해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마 내년에 진짜 많이 힘들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는 분들 중에서 아마 내년 돼서 이제 못 버티는 분들 아마 올해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취업 시장도 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취업 시장도 뭐 기업들이 요즘에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기업들이 솔직히 말할게요. 신입사원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 뽑을 이유가 없어. 왜냐? 일이 많이 없으니까.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또 좀 짬 좀 차신 분들이 잘 안 나가요. 버틸려고 합니다. 왜냐면 나가면 할 거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옛날처럼 많은 기업들이 무슨 뭐 공장 설립하고 투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력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낮출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사람들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 뽑더라도 이제 정기 채용이 아니라 이제 수시 채용을 해가지고 딱 필요한 사람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대규모 채용은 없어. 그러면 이제 대기업 들어가기 힘들겠죠? 더 힘들겠지? 뭐 중기업도 말할 거 없고. 중소기업도 이제는 아무나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뭐 중소는 뭐 일손이 부족하다는데 일손 부족한데 많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뭐 중소는 요즘에 뭐 젊은 사람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데 한번 지원해봐. 지원해가지고 한번 붙어보세요. 정말 받아주는지. 그만큼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준비를 하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안 좋다고요? 내 주위엔 살만하던데 주말에 나가면 병원이고 밥집이고 상가고 바글바글 하드만 이라고 댓글 달았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런 주변으로 댓글 많은 분들 좀 보면 한심하게 봐요. 한심하게 봐도 됩니다. 한심한 댓글 맞으니까. 그럼 본인이 왜 한심한 댓글 달았는지 제가 요목적으로 팩폭으로 좀 잘근잘근 좀 씹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댓글 적은 분은 굉장히偏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偏항적인 게 뭐냐면 밸런스가 안 맞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편협한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확실히 편협한 시야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 보고 있는 거야. 아니 경기가 안 좋은 거 다 느끼고 있지 않나? 아니 직장을 다녀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체감합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경기 안 좋은 것도 빨리 체감을 해. 아니, 생각해봐. 돈을 잘 버는 분들, 뭐, 월에 2천만 원 버는 사람들도 올해 2천만 원 못 번다니까? 뭐, 초백만 원 벌어. 그래도 많이 버는 거지. 근데 예전 벌 때 비하면 나가는 거 많고 수입은 줄었단 말이야. 그럼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체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체감하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아, 요즘에 사람들 좀 여유가 없구나. 이런 거 많이 체감합니다. 왜 본인이 체감 못할까요, 본인은? 정상적 직장 다니는 사람 체감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각 분야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잖아. 그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경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장모님 경기 좋아요? 안 좋아요? 러너비님 경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경기가 좋았으면 장모님 평소에 제 방송에 와가지고 고민사연으로 우는 소리 안 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좋았으면 회사에서 복지 같은 거 챙겨주겠죠. 뭐 수당 더 올려주고 보너스 더 주고 뭐 직급 올려주겠지. 근데 그런 거 없잖아. 아니, 오히려 현실에 열심히 살수록 경기가 안 좋다는 것 더 체감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지 않나, 여러분? 아, 여러분이 현업에 일하고 있으면, 직장 일하고 있으면, 아니, 공무원도 느낄 수 있어. 경기 안 좋다는 거. 왜냐? 악성 민원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보면, 사람들 불만이 많구나. 왜 불만이 많겠어요? 일이 안 풀리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왜 경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땐 정상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 죄송하지만. 내 주위엔 살만하다고요. 주위 사람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이 댓글 다시는 분, 주위 사이 얼마나 알고 있어? 별로 인싸가 아닌 것 같은데? 인싸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약간 좀, 집에 계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인싸가 아니잖아. 아싸잖아요. 사람과의 교류가 없잖아요. 아는 사람 해봐야 몇 명 없잖아. 그 아는 사람 몇 명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 게 뭐 방구석에서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야. 밖에 나가 사람 만나고, 사람들 얘기 나누고, 거래처 직원들 얘기 나누고, 영업하고, 발로 뛰면서, 늦게 봤을 때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집에서 그냥, 어? 그러니까 밥만 먹고 놀고 있는데, 경기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장사하고 일하고 돈 벌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 표정 안 좋고 자꾸 안 좋은 얘기하고 일 줄고 사람들 언성 높아지고 일 구하기 힘들고 이런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그게 경기가 좋아서 나오는 말입니까? 안 좋아서 나오는 말이죠. 주변 사람 몇 명이나 알고 있어요? 한 2천 명 알고 있습니까? 님은 주변 사람 몇 명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합니까? 통계 같은 거 안 봐요? 대한민국 무역 지수, 무역 경상 지수, 아니면 가계부채 증가율, 대출 연체율, 대한민국 중위소득 이런 통계는 안 봅니까? 그냥 주변 사람 몇 명 보면 장땡이야? 이 주변 사람은 잘난 사람만 있습니까? 아닐 텐데. 그리고 살만한지 안 살만한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이 살만한지 못 사는지 대반에 파악이 됩니까? 몰라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여러분 주변에 친한 사람이 있다 해도 여러분 속사정은 몰라야 됩니다. 몰라야 돼. 잘 들으세요. 아니, 여러분 친구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친구가 본인의 어떤 그런 재무사항 다 얘기합니까? 내가 전재산 얼마고, 월급 얼마 받고, 부채가 얼마고 다 얘기해? 얘기 안 하잖아. 껍데기만 봐서 어떻게 하냐고. 그 인스타 사진만 보고 판단합니까? 인스타 사진 올리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힘든 사람이야. 힘드니까 오히려 그 힘듦을 가리기 위해서 인스타에 사진, 행복한 사진 올리는 겁니다. 혹시 그거 보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럼 진짜 세상을 모르는 건데? 자, 주말에 나가면 병원이고, 이상한데요? 여러분, 병원이 주말에 합니까? 물론, 큰 병원은 주말에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개인 병원은 주말에 쉬잖아요. 병원 문 안 열릴 텐데. 어느 병원 얘기하는 거지? 보통 병원은 평일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대학 병원이나 이제 큰 병원들은 주말에 얘기하지만 좀 응급환자 아니면 잘 안 받아요, 여러분. 주말이면. 그 병원에 사람 바글바글한 게 좋은가요, 이게? 아픈 사람 많은 게 좋은 거냐고. 제가 보니까 나서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병원 가지고 경기를 판단합니까? 판단할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주말에는요, 그나마 사람이 제일 많아. 제일 한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본인이 약간 띨빵하다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야. 자, 경기가 좋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주말 낮에 가가지고, 피크 시간대 가가지고, 식당 가는 거야. 여기가 사람 많네? 백화점가 사람 많아. 어, V시장 가니까 사람 많네? 그럼 경기 좋네. 이딴 얘기하고 있어. 아니, 가장 붐빈 시간대 가놓고, 근데 주말 12시까지 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예약 환자, 예약 환자. 예약을 안 하면 못해요. 일반 환자는 진료 안 해줍니다. 예. 긴급 환자나, 그 주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약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평일날. 평일날 못 오니까 주말에 예약 잡아 놓는 거야. 그런 사람들 말고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갑자기 아프면 병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팩트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예약 환자, 예약 환자. 개인병원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가서 주말에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주말에 가지 마시고, 이 댓글 적으신 분. 자, 이 댓글 적으신 분. 주말에 가지 마시고, 평일날, 낮에 가보세요, 낮에. 자, 내일 월요일이잖아. 월요일은 낮에 가봐요, 낮에. 낮에 오후 3시에 본인이 주말에 갔던 장소 똑같이 가봐. 사람 많은지. 그때 가보시라고, 그때. 주말에 사람 많을 때 피크 시간대 가지 마시고, 예. 평일날, 월요일날, 오후 3시, 오후 7시 돼서 가보세요. 사람 많은지. 자꾸 주말에 사람 많을 때 가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런 말 한다고 자체가 본인이 메타인지 못한다는 겁니까? 메타인지 정말 더럽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죠? 모를 거야, 아마. 나한테 왜 이러지 싶을 거예요. 아마 다른 차량이면 이렇게 혼나지 않겠지. 근데 제 차는 이런 댓글 달았으니까 혼나는 겁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 주면 안 돼. 주변도 하시면 안 돼요. 주변도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별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지껏 주변도 댓글 다는 사람 치고 능력 좋고 잘 사는 분들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달았던 분들 그때 한번 저한테 팩폭 당하고 난 뒤로부터 깽거립니다. 제 말을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라 내가 왜 좀 약간 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어떤 생각이나 사고를 가졌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경기를 판단하려면 주말에 사람 많은데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평일날 가셔야 돼, 평일날. 아니, 장사가 주말만 하고 평일 안 합니까? 다 하잖아, 다. 그리고 주말에 사람이 많아도, 자, 잘 들으세요. 사람 많아도 안 사요. 안 산다니까? 바글바글 하기만 할 뿐,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어요. 지갑을 안 열어. 상인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요즘 장사 잘 됩니까? 물어봐. 아니, 사람들이 구경만 할 뿐,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 많으면 장사 무조건 다 잘 되는 줄 알아. 주말 백화점 가잖아요. 사람들 물건 안 사요. 그러니까 구경만 하는 거야, 구경만. 아이쇼핑.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아이쇼핑 하면서 지하 푸드코트 가가지고 거기까지 빵 먹고 나오는 거야, 이게.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제발 좀 생각이랑 하세요, 생각이라는 거를. 옛날처럼 사람 많다고 무조건 지갑 여는 게 아닙니다. 그 평일에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장사가 잘 됩니까? 한번 좀 생각이라는 거를 깊게, 구체적으로 해보시기 바랄게요.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